네, 반갑습니다.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박준빈입니다. 예,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요. 있던 혈압도 떨어질 것 같은 편안한 인상이십니다. 네. 아니 선생님 저는 사실 고혈압이라고 하면 그냥 뭐 보통 정상의 혈압보다 수치가 높게 그렇지. 나온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네. 진단하면 고혈압이 어떤 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맞고요. 네. 보통은 이제 혈압이 높다라는 건 이제 혈관, 그러니까 엄밀히는 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은 것을 이제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처럼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긴장한 상태인데 네, 그래 보입니다. 혈압을 네. 재보면 분명히 높을 거거든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혈압이 높다고는 하지만.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때 이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네. 네. 수치를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심장이 쥐어 짤 때 네. 수축기 그리고 어. 심장이 피를 이제 받아들이는 이완기 예. 용어는 좀 복잡하지만 확장이. 두 개의 시기를 구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시면 두 가지의 수치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축기가 140 이상 네. 혹은 이완기가 이제 90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의학적으로 고혈압이라고 아.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일 지속적. 네, 때. 그렇죠. 맞습니다. 뭐 혈압 측정할 때 이렇게 숫자 두 개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랬군요. 저희가 아침에 분장 받을 때 됐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러니까 혈압 갑자기 측정을 들어오시더라고요. 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보면서 저희 좀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진희 아나운서부터. 혈압이 낮으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편 아닙니까, 선생님? 정상이에요? 네, 네. 정상, 그냥 정상입니다. 정상인 거죠. 정상. 김진아 정상. 강성규. 얼굴이 하얘서 혈압이 낮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이고. 예, 접니다, 이제. 강승화. 평소에 좀 화가 있는. 그렇죠. 주의 인물이죠. 높아요? 높아, 조금 높아. 높습니다. 이완기가 96이네요. 네. 당황하셨는데. 확실히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가 평소에 아니,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 이완기가 아까 80 넘어가면 약간 고혈압 90 130 이상. 90 이상이면 96이 나왔잖아요. 네. 저희가 네. 그 진료실 기준으로는 140, 90 기준을 쓰고 있고요. 네. 이제 가정혈압을 포함한 진료실 외 혈압인 경우에는 135에 85가 기준입니다. 그럼 강승환 선수 어떻게 되는 96이니까 거예요? 고혈압 좀 위험한. 그렇긴 한데 이제 네. 측정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 예. 우선은 저렇게 특히 이제 옷을 보시면 가장 자켓 두꺼운 입고 옷을 입으신 것 같고 네. 이렇게 옷 위에 이제 재는 게 이제 권장되지는 않고요. 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팔에 그 압력을 재는 위치가 네. 심장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도록 해야 돼서 네. 보통은 책상 위에 좀 편하게 이제 올려놓은 아. 팔을 올려놓은 상태로 재게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불시에 측정을 해서 놀라기도 하신 것 같고 예. 네. 측정하는 방법이 아주 정확하진 아니, 좀 않아서 그래도 제작진들 제대로 좀 두 사람은 낮은데 되는 거 나만 높게 아니에요? 나오니까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좀 네.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고혈압이 이제 고혈압 자체도 용어도 좀 무섭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선생님 합병증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고혈압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합병증 예방 때문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또 높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혈압이 높게 되면 그 가해지는 혈관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네. 일부 혈관의 약한 부분이 이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뇌출혈이나 대동맥류 파열 같은 겁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네. 있고요. 예. 그리고 오랜 기간 높은 압력에 노출이 되다 보면 혈관이 이제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뻣뻣해지고 안에 찌꺼기가 끼게 되면 예.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로 인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또 다른 분류의 위험한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합병증이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콩팥, 신장이 혈관 덩어리이거든요. 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단백뇨가 생겨서 종국에는 이제 신부전이 진행을 하게 될 수 있고 투석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장 입장에서는 혈압이 네. 계속 높기 때문에 두꺼워지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기능이 떨어지거나 해서 신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심장의 합병증도 발생할 위험이 높게 됩니다. 저 어떻게 해요? 합병증의 종류도 다양해요. 여러 합병증이네요.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사례자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68살의 장혜순 씨를 찾았습니다. 아, 증상이 없이 뒤늦게 발견하셨구나. 이런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아이고 진짜. 생각 못했죠. 어떻게 예. 생각을 해요. 전혀 생각 못했죠. 내가 이런 병이 걸릴 거라고는. 아니 회사 다니는데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 하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하죠. 2번, 3번이 계속 재검진을 받으라고 오는 거예요. 혈압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혈압약 먹어야 된다고. 3년 전쯤에 회사에서 검진을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혈압이 높은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6인데 걱정된다. 약 안 먹으면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지. 약 어, 140, 높게 나왔네. 140까지 나온 거 아는데 내가.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했다는 혜순 씨. 저도요. 반찬에도 늘 고춧가루를 넣어 먹고 넣어야 맛있지. 나트륨이 많은 절임류의 반찬들을 즐겨 먹었다고 저도 하는데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갈증이 느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계속 내가 이제 막 물이 맥히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죠. 그랬더니 당뇨 진단을 받았죠. 고혈압 합병증으로 결국 당뇨 진단까지 당뇨도 와요? 받게 된 혜순 씨. 잔병이 없어서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고 몰랐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안 좋다니까는 걱정이죠. 걱정은 되죠. 약인데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다는 혜순 씨.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심하게 붓기 고혈압 때문에 시작했는데 올 수도 있구나. 갑작스레 어느 날 맨날 서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고혈압 때문에 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때문에 어디 다니기도 그래요. 뻣뻣하니까. 스스로 몰라볼 만큼 몸이 약해졌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다리도 퉁퉁 부어서 맘 놓고 외출하기도 힘들다는데요. 이 고혈압이란 거는 이렇게 진짜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당뇨도 오고 이렇게 하지 정맥도 오고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이 병이 없었으면 좋겠어. 진짜 수술 같은 거 한다면 하고 싶어요. 당장 하고 싶어. 네, 당뇨랑 하지정맥류가 고혈압 때문에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정혜순님 같은 경우에는 혈압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시고요.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지금 발견되는 소견이 보이지만 말씀하신 증상은 하지정맥류보다는 하지부종인 것 같고요. 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고혈압의 합병증, 고혈압과 당뇨의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지만 그 심장 혹은 콩팥의 기능이 어떤지 확인 등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 진료를 받아서 이제 다른 문제가 없는지 드시는 약 중에서 또 부기를 좋게 할 수 있는 약도 있고 조금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 네. 계속 말씀. 네, 네. 이미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네. 어떤 일이나 일상의 업무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리가 붓는 영향은 되기 때문에 네. 좀 가급적 중간에 쉬시는 게 좋고 주무실 때 낮은 베개 같은 걸 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절임류나 젓갈류를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하지부종이 명확하게 많은 경우에는 가급적 줄여 드시는 게 병원 방문 전에 좀 좋아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맵고 짠 음식. 제가 명란젓에 마요네즈랑 참치 넣어서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혈압이 높은 이유가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 아까 이제 고혈압이 무서운 게, 그 사례자분도 그렇지만 이게 증상이 없다가 그게 갑자기 무서워. 어느 날 병원 전혀 갔는데, 예상하지 못했다고. 뭐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평상생활 하면서, 아, 내가 좀 고혈압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의사들은 종종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두통이 생겨서 이제 혈압이 생긴 것 같아 혹은 재보시고
높아졌다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두통.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우 심한 고혈압이 아니라면 이제 두통이 이제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유념해 둬야 되는 것이 두통 자체도 상당히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네. 두통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두통이 아닌 어떤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아플 때 혈압을 재서 높으면 이게 아파서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두통에 대해서는 유독 조금 그렇죠.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두통 외에도 좀 어지럽거나 어지러운 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이제 생길 수가 있으나 3분의 1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혈압을 자주 측정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그거밖에 게 없구나. 진단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요, 선생님, 뭐 합병증까지 이어졌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앞서 대표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가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합병증이라는 게 심근경색이나 대동맥류 파열 같은 경우에는 급사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첫 증상이 죽음에 임박할 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는 고혈압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대동맥류 파열이나 뇌출혈, 심근경색이 아니더라도 내 피가 나는 뇌출혈이나 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졸중을 당하게 되면 네. 본인도 굉장히 큰 고생을 하시게 그렇죠. 되지만 음. 이제 가족들에게 맞아요. 간병이라는 간병, 맞아요.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네. 본인의 건강과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관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좀 특히 주의해야 할 음. 합병증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합병증은 이제 고령이랑 연관이 많기 때문에 모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최근에 이제 의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합병증은 네. 치매입니다. 고혈압이랑 치매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 방문하는 분들께서 이제 고혈압이 겁이 나서 방문하신 경우도 많고 네. 치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놀라시는 무서워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네, 많으신데요. 무서워요. 이 혈압이 이제 높게 되면 네. 치매 종류 중에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건 혈관 건강이랑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네.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네네. 같은 경우에도 네. 혈압이 높게 되면 이제 인지 기능이랑 연관이 있는 네. 뇌의 이제 부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게 됩니다. 특히 중년층의 고혈압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도 네. 노년기가 됐을 때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라는 보고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제 의사들도 관심을 갖고 환자분들에게도 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치매랑 고혈압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 처음 알았고 그리고 뭐 맵고 짠 음식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사람이 고혈압에 걸리는 이유가 국물, 그러니까 짠 음식 먹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젓갈. 들었거든요. 근데 외국 음식도 네, 다 네. 짜던데 햄버거나.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종을 놓고 얘기할 때는 이제 고혈압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인종은 흑인입니다. 흑인이요? 네, 워낙 고혈압이 많기도 하고 네. 좀 생겼을 때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높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얘기할 때는 이제 흑인이 빼놓지 않고 언급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 고혈압이 유병률이 높은 거에 대한 네.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이제 고령화 속도와 이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소고화된 식습관 그리고 비만 인구의 증가 등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이제 소금 섭취량인데요. 소금 네, 섭취. 나트륨. 네, 나트륨. 네. 우리 많이 먹네 우리가. 네, 사회자분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도 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랑 비교를 하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젓갈류랑 이제 절임류, 그리고 국물, 찌개류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식습관 문화를 그렇죠. 가지고 있어서 아. 염분 섭취량이 이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권고량보다는 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국물을 저는 항상 다 마시거든요. 저도 그거 안 국물 먹었어야 좋아하는데. 내가 혈압이 낮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고혈압 얘기 나올 때 항상 네.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짠 음식과 네. 비만이거든요. 비만. 피면 또 비만과의 고혈압 연관성은 된다. 어떻습니까? 네. 네, 비만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점점 조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비만할수록 고혈압에 걸리기 쉽다. 물론 이제 앞서 첫 사례자분도 아주 비만한 체격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요. 네. 비만하지 않은 고혈압도 있지만
비만이 되게 되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혈압이 높을 것 같은데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 저희 쪽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네.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저희 쪽 보시면 너무 카메라만 보고 계시고 혈압 올라가요. 선생님 네. 인상을 봐야 저희 혈압도 네.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안 저쪽 되잖아요.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좀. 네. 네. 그래서 보통 긴장할 때 혈압이 높은 걸 교감신경 항진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놀라거나 화가 나거나 어. 긴장하고 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처럼 일시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네. 지속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혈압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이 되게 되면 과도한 지방을 이제 연소하기 위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물론 그것만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고혈압 환자분들이 고혈압이 많이 생기는 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혈압도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고혈압 중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고혈압이 따로 있습니까? 고혈압은 뭐 원인 유무나 혹은 뭐 나이에 따라서 그 여러 수치에 따라 구분을 네. 하고 있지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리받고 있지 않은 모든 고혈압은 다 위험하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가 아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네. 가장 위험한 고혈압이 뭐 따로 있습니까?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조금 기억하셨을 만한 고혈압은 이제 백이고혈압이 있습니다. 백의 고혈압이요. 100이면 흰옷? 네, 맞습니다. 무슨 어떤 의미인가요? 고혈압입니까?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정장을 입고 왔지만 네. 진료실에서는 이제 흰 가운을 입고 있고 아, 그때 네. 긴장 안 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대한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병원이나 이제 의료기관에서 재는 혈압은 높고 댁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혈압을 재면 정상이거나 진료실 혈압보다는 낮은 경우를 이제 아. 백이고혈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서워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좀 긴장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예. 병원이라는 환경이 좀 불편하고 다급하게 혈압을 재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백이고혈압의 경우에는 당장은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고혈압과는 차이점이지만 방치했을 경우에 이제 향후에 실제 고혈압으로 진행을 하거나 그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감염 고혈압은 백이고혈압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짜로. 병원에 왔을 때는 높지 않아서 정상처럼 보이지만 어머나. 병원 집에서 혈압을 네. 재면 높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숨어져 있다라고 해서 감염 고혈압을 부르고 감염 고혈압은 굉장히 본인이 혈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자신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요즘 네. 기계들도 뭐 주변에 맞아요.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 고혈압에 대한 편견을 조금 깨주는 시간을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저희한테 뭐 질문을 하신다면서요? 네네. 네, 어떤 질문일까요? 그 네. 질문을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감성적인 네, 네. 좀 모았어요. 모았어요? 네네. 그럼 저희들이 맞히면 되는 네네. 거예요? 아, 시청자분들이 좋아요. 네.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 중에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첫 번째는 고혈압은 중장년층만 걸린다.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강승환 내가 아나운서 내가 30대예요. 청년인데. 청년인가요, 네. 강승환 아나운서가? 네. 청년이지. 30대인데. 30대니까. X 다 걸려. 아닐 어떻습니까? 것 같아요. 네, 고혈압이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젊은 나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도 고혈압을 발생할 수가 어린아이요?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무슨 고혈압이 걸립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저희가 이제 네. 주의해야 되는 거는 네. 원인이 있는 고혈압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선천적으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 병을 가진 아이들은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혈관 외에도 콩팥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거나 다른 부위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항진되어 있는 아이들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혈압이 높게 나왔을 때 문제가 없겠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궁금증 드립니다. 아, 그거죠? 여성 고혈압이 남성 고혈압보다 위험하다. X?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위험한 거 아, 아니에요? 요거는 사람이 똑같지 뭐 남녀가 뭐 그러니까 병이 다 뭐 위험한 거 병이 아니에요? 뭐 남녀를 차별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습니까? X. 네, 일부는 O, 일부는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 분들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50대 이전에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고혈압의 유병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떨어지는군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보시는 이제 그림처럼
푸른색이 남성, 이제 붉은색이 여성의 그래프인데요. 네. 처음 두 칸을 보시면 49세까지는 남성이 월등히 많네요. 네네 여성분들의 고혈압이 굉장히 적지만 네. 폐경기를 보통 이제 한국이 50세 정도를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네. 그 이유가 되게 되면 이제 빨간색만 보시면 아. 50대 전후로 한 2배 정도 어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그러네. 뜨고 네. 고령이 됐을 때는 비슷하네요. 남성분과 거의 같은 정도의 고혈압 유병률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75세가 되면 대략 80% 가까이도 여성분들도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 겪는 분들도 많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감정적인 부분이 고혈압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 당연하지. 이거 드라마 보다가 혈압 오르는 일이 얼마나 맞아요. 뉴스보다 얼마나 혈압 많이 오르는데. 그러잖아요. 이건 그렇게 되면 정말 강성 아나운서는 평소에 화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 위험군인 거예요. 혈압 올라. 네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블루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맞지만 이제 고혈압과 혈압 비율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우울한 상태일 때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고혈압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발생을 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고요. 아, 네. 다만 연관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고혈압 환자분들은 약 27%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보고가 돼서 네. 이거는 정상 인구에 비해서 4.7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아.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잘 걱정돼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수면 계실 장애. 텐데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 장애는 고혈압에 잘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아. 네, 특히나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이제 코골이가 심하시고 잘 때 이제 저산소증에 빠지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의 발생 위험도 높이고 이로 인한 뇌졸중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여서 저희가 처음 고혈압이 진단된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같이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찾고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코 많이 골아요. 오늘 다 소질이 그러니까 맞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혈압 측정 제대로 하고. 네, 20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름대로 관리를 아주 잘 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좋은 사례를 보면서 좀 배워야 돼요. 네. 네,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40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이후부터 계단 오르기 등으로 꾸준히 혈압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자 씨. 계단으로.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식단이죠. 아, 제가 정말 안 챙겨 먹는 샐러드. 4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약을 먹은 지가. 20년이요? 네네. 그러니까 혈압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살이 쪘다고 해서 혈압이 있고 말랐다고 해서 혈압이 없고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가족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혈압 환자시고 당뇨시면은 자녀분들도 이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도 젊은 나이에 혈압 다 판정받았어요. 실버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미자 씨. 과한 운동은 혈압을 더 높일 수 있어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즐긴다는데요. 네. 비만이 고혈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에 샐러드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고혈압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채식 위주로 이렇게 먹고 뭐 제가 첨가물을 넣어서 저만의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저의 혈압을 위한 건지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뭐 사례자분도 유전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연관성이 있죠? 유전. 네, 유전. 어떻습니까? 유전자에 대한 연관성은 예전부터 이제 일부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팥이 염분 조절을 통해서 혈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몇몇 알려져 있는 이제 유전자 이상으로 그런 신장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혈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질환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냥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혈압으로 인한 고혈압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지만 부모님께서 혈압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혈압이 안 생길 거다라고 자신을 하거나 반대로 부모님께서 혈압이 이른 나이에 생겼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고혈압이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약 한 번 먹으면 선생님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고혈압 약은? 네, 그 질문도 네. 치료와 관련돼서 네.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그리고 먹어요. 약을 안 드시려고 하는 가장 큰 네.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나이에 따라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저혈압이었다, 혈압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됐을 때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열심히 관리를 하셔도 관리해야 약을 유지하시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약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이 있는 고혈압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원인이 잘 진단이 되어서 적절하게 치료가 되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도 몰랐지만 그게 발견이 돼서 치료를 잘 받게 되면 혈압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네. 종종 계십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한 가지 더 혈압약이랑 자몽 주스랑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요건 사실입니까? 네. 일부 사실입니다. 모든 혈압약이 네. 그렇지는 않고요. 혈압약, 가장 많이 쓰이는 혈압약 중에 하나가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류의 약들은 자몽 주스가 비슷한 부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드셨을 때 예상보다 혈압이 과해지시구나. 더 많이 네. 떨어질 수도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종류의 약을 드실 때는 그 한두 시간 이내에 자몽 주스를 드시지 않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고혈압이라는 것도 관리가 참 중요한 건데 맞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이미 언급이 된 것처럼 식단에 있어서는 이제 과도한 염분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자분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염분을 10g 정도로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이 그 절반으로 권장 수치만큼 적게 드시게 되면 혈압을 4에서 6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약물의 도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만으로 혈압 조절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운동의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유산소. 네. 하루에 일주일에 5일에서 7일 정도 30분 이상 거의 유산소 해야 운동을 하는 것을 네.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하실 만한 이제 걷기나 가볍게 뛰기, 수영, 자전거 등이 자전거 있겠고 뭐 이런 거. 식단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채소와 과일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동물성 지방 성분 같은 것 그리고 과도한 열량 섭취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혈압과 관련해서 오늘 또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선생님 말 듣고 고혈압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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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